안녕하세요, 치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대부분 사람들에게 내박쳐진 맹지로 수익을 쏠쏠하게 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공매 물건이고요, 2018년도 물건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산남동에 있는 물건인데 감정가가 2018년도 기준으로 8,400만 원 정도에 책정이 됐어요. 낙찰가는 3,830만 원 정도? 뭐 이쯤인데, 일단 땅 모양부터 한번 보세요. 이런 땅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일단 모양에서 빠져요. 삼각형인데다가 지목도 전이 아니고 그냥 임야예요. 솔직히 전으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돈이 될지,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은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아무리 감정가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런 맹지는 솔직히 입찰하기가 망설여지죠. 사면 뭐 할 거예요?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판국에. 그만큼 실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투자자 아니라 투자자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옆에 땅과 높이 차이도 좀 있고, 이런 경우 솔직히 쓸모와 활용도 측면에서도 길과 닿아 있지 않는 그냥 맹지죠. 맹지다 보니까 그 가치를 예측한다는 것 그 자체가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또 미래를 볼 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많은 단점 중에서도 장점이 하나라도 눈에 띄면 그 장점이 단점을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도 해요. 또 장점이 많다고 해도 단 하나 눈에 띄는 단점이 많은 장점을 가려버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결정은 항상 투자자 그 자신의 몫이에요. 특히 토지 같은 경우에는 낙찰자나 소유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또 어떻게 물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토지의 가치가 많이 달라집니다. 가격이 아니라 가치요. 이것이 보기보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어서 과연 어떤 것을 보고 또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투자자의 확신이 솔직히 들어가기가 힘든 거죠. 또 막상 아무리 확실하다고 해도 실제로 부딪혀 보면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툭툭 튀쳐나와서 투자자로 하여금 많이 당황하게끔 합니다. 때로는 그냥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런 물건, 이런 상황을 두려워해서 그냥 처음부터 피하게 되는 거죠. 낙찰자는 이 땅의 지목이 임야이기 때문에 농지로 지목 변경을 해서 농지연금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출구 전략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목 변경을 해서 농지연금을 받는다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약간의 변수가 좀 생겼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황당무계한 그런 변수는 아니고, 지목 변경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해보니까 이 땅은 현황도로가 없기 때문에 산지 전용, 다시 말해서 지목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최종적으로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농지연금은 포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매도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해요. 그냥 보기에는 지목 변경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팔면 되겠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다 끝난 결과를 보고 쉽게 말하는 것이고요. 아마 처음 세웠던 계획이 바뀌어졌을 때의 당황함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실제로 처음 계획에서 플랜 B로 계획을 바꾼다는 것은 실패 확률이 50%가 더 넘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도 여기에는 치밀한 계산과 약간의 운도 좀 따라줘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낙찰자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바라보는 안목이라고 해야 하나? 뭐 좀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특출나요. 그리고 생각 자체가 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고요.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각도에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항상 차선책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 투자자가 어느 정도 운도 좀 받쳐줬다고 생각해요. 또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운이라기보다는 물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좀 유연성이 많이 있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낙찰자분은 이런 유연성이 상당히 좋아서 이 물건 말고 다른 물건에서도 언제나 수익을 챙겼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요. 많이 친한 척 합니다. 혹시 알아요? 그 운이 저에게 옮겨 붙을지? 이쯤 되면 운도 실력이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처음 한두 번이야 운이 될 수도 있지만 매번 이렇게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을 통한 또 토지의 효용성을 살릴 수 있는 눈썰미가 어느 정도는 특화되어 있다라고 봐야 하는 거죠. 낙찰자는 처음 계획했던 농지연금이 안 된다고 하자 2년 정도로 보유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그때 생각했겠어요? 그냥 시간을 버틴 거겠지. 처음 이야기했듯이 이 땅은 많은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지적도 한번 보세요. 이 삼각형과 접한 토지가 몇 개죠? 천천히 세어보세요. 8개? 이게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장점이냐면 이 땅을 살만한 사람이 적어도 8명은 된다라는 거죠. 주변 사람들에게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 토지를 사려고 몰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토지를 자신에게 팔라고 조르겠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토지를 사라고 채근하는 말을 꺼내기는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땅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점에서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홍보 자료로 만들어서 또 그것을 첨부해 우편으로 싹 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 정말 쉬운 것 같아요? 아니면 간단해 보여요? 단지 가격만 제시한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쓸모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다각도의 노력,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홍보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은 아니에요. 이 편지의 자세한 내용은 현미경 게시글에 나와 있어요.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따라해 보실 분들은 따라해 보셔도 됩니다. 낙찰자는 인접 토지주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과거에 건축을 했거나 앞으로 건축 예정인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빠르게 간파해내더라고요. 건축을 하게 되면 땅이 좀 모자란다는 것도 알았고요. 이 땅을 취득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큰 인접 토지주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연락이 왔대요. 금액은 자신이 매수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땅을 팔았어요. 그 금액이 얼마인 것 같아요? 궁금하시잖아요, 솔직히. 제가 처음 제시한 가격이 매도 가격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협상을 통해서 거의 감정가 수준인 8,400만 원. 그리고 이 땅을 경작하고 있었던 사람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었는데, 아니다, 연예인 부모님이었어요. 그래서 모두들 그분을 보려고 쫓아갔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당연히 돈이 있으니까 사실 줄 알았지만 막상 사라고 하니까 냉랭하게 튕겼다고 해요.
이것은 뭐 실질적인 측면에서 아무런 소득이 없다라고 그분은 판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찌됐건 낙찰 받았던 그 사람의 효용 가치에서 미래 가치를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수익이 낮기 때문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도심지의 짜투리 땅은 어떤 식으로든 돈이 된다라는 그 확신이 더 큰 소득이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칙상 수익이 더 크게 나고 적게 나고는 다 땅을 바라보는 소유자의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투자자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서 수익을 크게 뽑아내는 그런 전략이 대부분 성공하더라고요. 적어도 토지 시장에서는 이런 전략은 제가 생각해도 대부분 맞다고 봐요.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멈칫멈칫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십시오. 댓글은 언제든지 제가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